베릴은 백워터 도장의 중년 검술 고수다. 그러나 그의 평범한 생활은 오랜만에 옛 제자 한 명이 찾아와 왕실 기사단의 개인 교관으로 그를 초빙하면서 바뀌게 된다. 이제 그는 왕국에서 가장 강한 자들과 경쟁하며 왕실 기사들을 가르치는 동안 제자들 앞에서 체면을 지켜야 한다. 모든 것은 어느 날 베릴이 도장 마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검술 연습을 하면서 시작된다.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 나이가 되면 손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베릴은 아버지의 말에 짜증이 나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간다. 베릴이 이 도장의 사범이 된 지 20년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아직 손주도 없다고 한다. 베릴은 그 말을 무시하고 제자들을 향해 아내도 없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버지는 제자들 중에 괜찮은 여자가 한 명쯤은 있을 거라고 하지만 베릴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도장은 데이트 앱이 아니야 하고 중얼거린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외진 도장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나무검으로 놀았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열심히 훈련하며 훌륭한 검객이 되기를 꿈꾸던 시절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는 전설적인 전사가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가르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제자들이 자신 덕분에 성공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날 늦게 베릴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또다시 아버지는 손주 이야기를 꺼냈고 어머니도 그 생각에 동의했다. 그렇다. 궁지에 몰린 베릴은 그들의 놀림을 무시하려 했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베릴이 문을 열자 하얀 제복을 입은 10점 만점 미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엘루티아 시트러스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베릴의 부모님은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베릴은 처음에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그녀가 그의 옛 제자 중 한 명임을 깨닫고 그의 아버지는 그녀가 편지로 소식을 전해오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녀가 최근 기사단의 기사사령관으로 승진한 것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릴은 그녀의 방문 이유를 묻고 그녀는 검술도 가르치며 자신이 그를 특별 강사로 추천했다고 밝힙니다. 그의 왕실 임명도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왕국의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를 건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릴은 충격을 받고 이것이 일종의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제안을 거절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엘루티아는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가혹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후 그녀는 밖에 마차가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떠나서 수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릴은 충격을 받지만 엘루티아는 내일 도장이 닫혀서 수업 일정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서둘러 결혼할 상대를 찾아보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엘루티아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자 베릴은 즉시 아버지를 나무랍니다. 그는 엘루티아와의 나이 차이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엘루티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며 나이 차이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중얼거립니다. 그 후 그들은 수도로 향하고 여행 중에 그는 그녀가 여전히 검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릴은 졸업할 때 학생들에게 검을 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도장에서 졸업할 때요. 그는 그녀가 그것을 좋아해서 기쁘다고 말하지만 마을 대장장이의 검은 사령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랑스럽게 검을 들고 그에게 그것이 자신에게 딱 맞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릴은 여전히 스승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저런 늙은이가 어떻게 특별한 트레이너가 될 수 있을까 의아해한다. 그때 엘루티아가 작은 마을 출신의 검술 강사가 마침내 수도에서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베릴은 놀라서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묻고 엘루티아는 그가 많은 기사들과 유명한 모험가들을 길러낸 변방의 명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베릴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고 자신만 그를 믿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 엘루티아는 그에게 이 자리가 정말 잘 어울릴 거라고 안심시킨다. 그 후 그들은 발트린 수도에 도착하고 엘루티아가 그를 데리고 하룻밤 묵을 호텔을 정하고 아침에 다시 오겠다고 말한다. 다음 날 그녀는 그를 기사단 앞으로 데려가 베릴 가디넨트를 리베리안 기사단의 특별훈련사로 요청했다고 알린다. 심지어 그가 너무 강해서 자신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에게 한마디 하라고 요청하고 많은 기사들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베릴의 자신감은 사라져 버린다. 그는 머뭇거리며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기술이 도움이 될지 확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사들은 박수를 보내지만 몇몇은 그를 약간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 후 엘루티아는 기사들을 한 달에 3-4번만 훈련시키면 되기 때문에 도장 일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신나서 달려와 그를 부르고 엘루티아는 그녀를 다정하게 꾸짖습니다. 베릴은 즉시 키루니를 알아보고
그녀가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기사. 그는 그녀가 도장에서 2년 동안 훈련하며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기사가 되다니 그는 그녀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기쁘다고 말하고 키루니는 미소 지으며 다시 가르쳐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베릴은 키루니를 생각하며 두 제자가 이제 제국 질서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 후 그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자신의 전 제자 란드레드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본다. 그때 베릴의 아버지가 그에게 발트레인으로 돌아가 정착하고 그곳에서 일에 전념하라고 아내를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베릴은 충격을 받아 소리를 지르고 진정된 후 란드레드에게 모험을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온 이유를 특히 그가 플래티넘 랭크에 도달했을 때를 묻는다. 이 말에 란드레드는 모든 것이 베릴의 훈련 덕분이라고 말하지만 베릴은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일축한다. 베릴은 모험은 돈이 되지만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란드레드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베릴의 아버지가 란드레드가 이해하니 그들에게 행운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의 훈련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베릴이 없는 동안 도장 주인을 대신할 수 있다. 수도에서 그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를 웃으며 바라보고 베릴이 하룻밤 묵는 것을 허락한다. 이는 베릴을 더욱 짜증나게 한다. 란드레드가 떠난 후 그의 아버지는 그를 웃으며 바라보고 베릴이 하룻밤 묵는 것을 허락한다. 이는 베릴을 더욱 짜증나게 한다. 베릴은 더욱 짜증이 난다. 다음 날 그는 수도로 돌아가 아레우티아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살 곳을 찾으러 다닌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가 그를 위해 예약해둔 호텔이 장기 투숙하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설명한다. 더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해. 이 말을 듣고 아레우티아는 수줍게 그가 자기 집에 머물라고 제안하지만 그는 즉시 그 제안을 거절하며 자신의 첫 경험을 놓칠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 아레우티아는 그러면 먼저 밥을 먹자고 제안하며 그와 함께 걷고 점심을 먹는 것이 일종의 진짜 데이트라고 속삭인다. 바로 그때 그들은 한 소녀가 지휘관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그 사람은 꽤나 약해 보이는 남자와 함께 걷고 있어 이 말을 들은 베릴은 부끄러워하며 알루티아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고 그런 나이든 남자와 함께 걷는 것은 그녀의 이미지에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해. 알루티아는 뒤돌아서서 리산드라에게 그를 모욕하지 말라고 말해. 이 말을 들은 베릴은 그녀를 아는지 묻고 알루티아는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 그 후 알루티아는 걷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리산드라가 그녀 앞에 서서 그녀를 무례하다고 비난하며 어떻게 베릴 선생님 같은 분을 달인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따져 물어. 그때 베릴은 리산드라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깨닫는다. 그녀는 블랙랭크 모험가입니다. 갑자기 리산드라는 그를 베릴 선생님이라 부르며 20년이 지났다고 상기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이름이 세레나 리산드라임을 밝혀요. 그녀는 그가 어렸을 때 자신을 데려가 검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베릴은 그녀를 알아보고 자신이 그녀를 의식 잃은 채로 발견했던 순간을 기억해요. 그는 그녀를 데려가 검술을 가르쳤습니다. 세레나는 항상 자신의 성공을 알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고 오랜 침묵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릴은 미소 지으며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레나는 그가 왜 알레우티아 같은 사람과 함께 있는지 묻습니다. 알레우티아의 신경을 건드리자 그녀는 베릴이 이제 리베리아 기사단의 특별훈련관이며 발트레인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머물 곳을 찾고 있고 자신이 그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세레나는 모험가를 위한 중개인으로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적절한 주거 환경을 알레우티아와 한동안 다투다가 세레나는 베릴을 적당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베릴은 세레나에게 감사하며 서로 잘 지내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베릴은 그의 옛 제자들이 지켜봐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다음 날 베릴은 알레우티아와 함께 훈련센터로 가서 그녀가 발표하는 것을 듣습니다. 기사들이 진짜 훈련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기사가 이야기의 반전처럼 등장하여 베릴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정으로 강한 실력을 가진 자만이 리베리안 기사단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베릴에게 능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릴은 알레우시아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고 알레우시아는 그가 햄블렛 기사단 부사령관이라고 대답합니다. 한편 햄블렛은 베릴에게 정중하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알레우시아는 동의하며 자신의 스승이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 후 베릴은 햄블렛 앞에 서서 결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기사들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그들은 그가 알루티아 변방 출신의 교사라고 속삭이며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고 의심합니다.
베릴은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햄블렛은 이어서 알레우시아가 자신에게 이 자리를 준 것은 그녀의 친절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부사령관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은 그러한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릴은 그와 동의하며 그는 작은 마을 출신의 늙은 남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패배할 때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알루티아가 시작 신호를 주자 베릴은 검을 뽑으며 생각했다. 그는 알루티아가 자신 때문에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햄블렛이 나무 검을 들고 그에게 돌진하지만 베릴은 강력한 공격을 모두 막아낸다. 강력한 일격을. 그러나 그는 햄블렛이 단 한 번이라도 타격을 입히면 뼈가 부러질까 조용히 걱정하고 있다. 한 방이라도 맞으면 뼈가 부러질지도 모른다. 한편 기사들은 이것이 명백한 일방적인 결투라고 말하지만 베릴은 자리를 지키고 햄블렛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들자 베릴은 작은 틈을 찾아 그의 턱을 친다. 턱을 친다. 그리고 즉시 사과하며 괜찮은지 묻는다. 햄블렛은 화를 내고 기사들은 전에 본 적 없는 기술이라며 감탄하며 속삭인다. 이 기술은 처음 본다고. 그 후 그들은 2라운드를 준비하고 햄블렛은 이제 더 공격적이고 빠른 속도로 싸우는 햄블렛을 베릴은 간신히 막아낸다. 베릴은 햄블렛이 빠르고 강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모든 움직임이 비슷해서 그것들을 읽고 예측할 수 있었다. 갑자기 햄블렛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기사들이 그의 시그니처 기술을 쓰려 한다고 외친다. 그가 타격을 가하려는 순간 베릴은 앞에 있지 않고 그의 뒤에 나타나 검을 햄블렛의 목에 겨눈다. 이 광경을 본 알레우티아가 햄블렛에게 만족하십니까? 하고 묻자 햄블렛은 자신이 이렇게 깔끔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갑자기 그는 베릴에게 어떻게 그랬는지 가르쳐 주시오. 하고 요청한다. 나중에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나누었다. 햄블렛은 베릴에게 무례했던 것을 사과하지만 베릴은 그가 나이 많은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햄블렛은 베릴의 결투 스타일에 깊은 존경을 표했고 베릴은 햄블렛의 엄청난 힘을 칭찬했다. 그런 다음 베릴에게 어떻게 그의 회전 동작을 막을 수 있었는지 묻고 베릴은 자신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며 햄블렛의 움직임 순간을 정확히 예측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답한다. 이 말을 듣고 햄블렛은 자신이 그에게 훈련받게 되어 기쁘다고 신나서 외친다. 장면이 베릴의 아버지가 란드리드와 함께 앉아 그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하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란드리드는 기꺼이 주인을 도와줄 뿐이며 자신이 베릴보다 뛰어난 검객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베릴의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베릴은 단순한 도장 선생님 그 이상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한다. 다음 날 기사들이 검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이고 베릴이 그들을 방해하며 거리 감각에 신경 쓰라고 지적한다. 그는 검을 집어들며 상대가 검만 바라볼 때 거리 변화의 눈치를 놓치기 쉽고 때로는 반걸음 차이로도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승리. 그 말을 한 후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모든 기사들이 완전한 침묵 속에 자신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훈련 후 베릴은 햄블렛과 함께 걸어 나오고 햄블렛은 그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말을 듣고 베릴은 모두가 자신을 듣는 이유를 깨닫는다. 햄블렛과의 결투에서 그때 키루미가 베릴에게 다가와 수도를 탐험하자고 제안하지만 베릴은 훈련 후에는 보통 집에 간다고 대답한다. 이 말에 햄블렛은 발트레인에는 탐험할 만한 곳이 많다고 말하고 베릴은 동의하고 키루미는 신나서 준비하러 간다. 한편 알레우티아는 다른 지휘관들과 회의 중이며 그중 한 명이 리베리아 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승인되었고 예산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다. 그 후 그는 그녀가 고용한 강사가 기대에 부응하는지 묻고 알레우티아는 그가 기대 이상이라고 답한다. 그녀가 나가면서 지휘관이 되는 것은 검술을 마스터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생각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가족이 이웃마을로 이사했을 때 도장을 찾아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베릴을 만나고 첫인상은 친절하고 자상했습니다. 그에게 검술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그는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강해지도록 훈련시켰고 처음 반년 동안은 기본 검술 연습과 이 두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강해지고 검을 잡는 것이 점점 더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베릴이 항상 그녀를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릴은 그녀에게 자신을 공격해보라고 했고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 그녀에게 놀라운 타이밍 감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연습하기 위해 더 큰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알루티아의 차례가 왔고 그녀는 쉽게 파트너를 이겼습니다. 결국 모두 모의 전투를 마치고 도장을 떠나면서 알루티아는 멈춥니다. 베릴을. 그녀는 그들의 수련장이 정말 그렇게 강한지 궁금해하며
왜냐하면 그 도장의 모든 학생들이 다른 도장 학생들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베릴 자신도 모의 전투에서 그들의 강사를 이겼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베릴은 그녀에게 그들의 전투 스타일이 잘 맞아서 그런 것뿐이라고 말하며 승패보다 그녀가 얻은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때 알루티아는 무언가를 깜빡했음을 깨닫고 급히 달려가서 약간 숨을 헐떡이며 수련장에 도착합니다. 그녀가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학생들 무리가 나타나고 그중 한 명이 그녀가 가져오려던 물건을 땅에 던지며 조롱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경기에서의 승리에 자만하지 말라고 말하며 진짜 싸움에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알루티아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소년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그녀의 뼈를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의 공격이 날아오기 직전 그것이 막히고 우리는 베릴이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 알루티아를 보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소년은 그에게 길을 비키라고 소리치지만 베릴은 차분하게 그들이 이렇게 검술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를 향해 몸을 돌리고 소년은 그를 때리려 하지만 그는 모든 공격을 쉽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장식을 되찾아 알루티아에게 건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강사가 달려와서 그들이 일으킨 소란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베릴 같은 사람과는 절대 경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설령 그들이 10명이라도 그렇고 베릴 제자들의 수준이 그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베릴은 침착하게 그에게 소년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하며 그들은 단지 화가 나고 혼란스러운 10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강사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의 학생들에게 베릴은 미소 지으며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베릴은 알루티아와 함께 돌아오며 기분이 좋지 않아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살펴봐. 알루티아가 걷기를 멈추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자 베릴이 돌아봅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혼자 두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무서운 상황. 그는 그녀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 알레우티아는 울기 시작한다. 눈물이 그를 놀라게 하고 그는 재빨리 다시 사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를 겁먹게 했어요. 그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 배고픈 건 아닌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녀는 자신이 무섭거나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벅차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 후 장면은 몇 년 후 훈련장에서 바뀌고 베릴이 그녀를 1대1로 코치하는데 마침내 그녀가 그에게 타격을 가하는데 성공해요. 베릴은 그녀를 칭찬하며 잘 훈련했고 이제 충분히 강해졌다고 말해요. 하지만 알레우티아는 멈추기를 거부하며 더 배우고 싶다고 하고 이에 베릴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대답해요. 그 말에 그녀는 깊이 슬퍼하는데 그가 자신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 겸손하고 자신이 아직 그의 경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 후 알레우티아는 자신의 스승의 검술이 무적임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녀가 기사단 입단 시험을 치를 때 막연했던 예감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다른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조차도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최고 점수로 기사단에 입단하고 그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녀는 베릴의 날카로운 시야와 번개 같은 반사신경이 보통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그녀는 스승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계급을 올려 지휘관의 자리에 오르고 그때쯤이면 스스로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녀가 훈련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베릴의 기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자리를 그가 차지하도록 만드는 건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로 돌아와 알레우티아는 훈련장으로 돌아와 햄블렛에게 오늘 훈련에 대해 묻는다. 훈련에 대해 햄블렛은 베릴의 기술과 통찰력에 감탄하며 방금 베릴이 가르쳐준 것을 복습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알레우티아가 베릴이 집으로 갔는지 묻자 햄블렛이 말하길 카루니가 수도를 안내하고 있어서 둘이 나갔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알레우티아는 짜증이 났어요. 그녀는 그 일을 하고 싶었고 진짜 데이트처럼 즐기고 싶었거든요. 장면이 베릴과 카루니가 도시를 걷는 모습으로 바뀌고 베릴이 말하길 이 도시는 그의 마을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마을에는 종합상점과 여관뿐이었어요. 그리고 여관뿐이었어요. 카루니는 서쪽 구역이 탐험하기에 가장 좋다고 말하지만 베릴이 묻길 북쪽 구역과 그 방문 명소에 대해 카루니는 그곳은 오직 시골 방문객들만 아는 곳이라고 말해요. 그 순간 카루니의 친구 파이스가 나타나고 카루니는 그녀를 신나게 맞이한다. 이를 본 베릴은 카루니에게 그녀를 아는지 묻고
카루니는 그가 정말로 그녀를 모른다고 묻는다. 이 말을 듣고 파이스는 슬퍼하며 자신의 작별검을 가리키며 그의 기억을 되살리라고 말한다. 베릴은 검을 바라보며 그녀와 함께 훈련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결국 그녀를 알아본다. 하지만 파이스는 그가 자신을 기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여전히 슬퍼한다. 눈에 띄게 슬픈 베릴은 사과하며 자신이 많이 변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만난 지 5년이나 되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베릴은 이제 기억난다며 그녀가 카루니와 2년간 훈련했다고 떠올린다. 2년 동안. 그때 카루니가 끼어들며 파이스가 이제 마법군단의 스타라고 말한다. 베릴은 놀라며 그들의 도장이 검술을 가르친다며 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카루니가 파이스에게 쇼핑하러 오셨어요? 하고 묻자 그녀는 마법 용품을 가지러 왔다고 대답한다. 마법 반지를 집어들자 카루니가 초보자들은 이걸로 마법을 쓸 수 있지만 아주 비싸요. 라고 말한다. 이에 파이스는 비웃으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다. 필요 없다고. 그녀가 손을 들자 손가락에서 불꽃이 튀어나온다. 이를 본 베릴은 놀라 눈을 크게 뜨며 그녀가 진짜 마법사임을 깨닫는다. 그는 진정한 마법사가 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그것이 보기보다 훨씬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그녀가 검술을 포기한 것이 아쉽지만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갑자기 한 여자가 누가 지갑을 훔쳐 달아났어요. 라고 소리친다. 이를 본 파이스가 앞으로 나서며 제가 처리할게요. 라고 베릴에게 말한다. 그 후에 그녀는 검을 꺼내 도둑을 가두는 주문을 건다. 다리. 카루니가 도둑에게 다가가 장난치지 마. 라고 경고하며 밝힌다. 그녀는 질서와 함께하고 있어요. 베릴은 그들이 범죄자를 잘 처리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파이스는 그런 상황을 다루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대답해요. 베릴은 그들의 팀워크와 파이스의 놀라운 마법에 감탄해요. 이 말을 듣고 파이스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여전히 그가 가르쳐준 검술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 기술에 자신의 마법을 담고 있다고 말해요. 베릴은 자랑스러워하며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녀는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해요. 다음 날 베릴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도시에서 산책을 해요. 걷는 동안 그는 예전과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골은 그는 카루니와 파이스에게 한 끼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떠올리고 서부지구에서 좋은 장소를 찾기로 결심해요. 그때 그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작은 소녀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NPC 버그 같아. 그는 소녀에게 길을 잃었냐고 묻지만 소녀는 화를 내며 그가 베릴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마법법정의 사령관 루시 다이아몬드라고 소개합니다. 리베로스 왕국의. 이를 듣고 베릴은 신의 아이들이 무슨 장난을 치는 거냐고 무심코 말합니다. 그는 게임인 척하며 그녀에게 어디에 사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그것이 게임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법을 보여줍니다. 마법의 불덩이를 소환하며 이 모습을 본 베릴은 드디어 그녀가 정말로 마법법원 출신임을 깨닫습니다. 루시는 걸으며 그녀를 만나게 되어 매우 흥분했던 파이스에게서 그녀에 대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스의 검 마법이 정말 뛰어나다고 언급하며 그것이 그녀의 선생님 때문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릴은 파이스의 실력은 모두 그녀의 노력 덕분임을 인정하며 그는 그녀에게 기본기만 가르쳤다고 말한다. 그 후 둘은 텅 빈 땅으로 걸어 들어가고 루시는 자신의 마법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며 매일 기술을 연마하고 공부한다고 말한다. 열심히. 그녀는 강한 상대와 자신의 마법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불덩어리를 던지지만 베릴은 쉽게 피하며 Alt 더하기 F4처럼 회피한다. 이 모습을 본 루시는 그의 반사신경이 놀랍다고 말한다. 베릴은 루시가 여러 개의 불덩어리로 공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검을 꺼내 방어할 준비를 한다. 루시는 자신과 맞설 준비가 되었는지 묻지만 베릴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만 원한다고 말한다. 그뿐이라고. 그 말을 들은 루시는 그가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그냥 자신을 강한 상대라고 여기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베릴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숙련된 전사가 아니라고 답한다. 루시는 미소를 지으며 곧 알게 될 것이라 말하고 큰 불덩어리로 돌진한다. 그는 가까스로 피한다. 루시는 빠른 연속 공격으로 다시 베릴을 공격하고 베릴은 최선을 다해 피하려 한다. 그는 피하려 애쓴다. 그 후 그녀의 마법이 변하며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 던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베릴은 검으로 그것들을 부수며 싸우는 동안 그녀를 진짜로 베는 것이 번거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린다. 그는 검자루로 그녀를 기절시키려 한다. 그 후 그는 재빨리 다가가서 그녀를 칼날의 뒷면으로 가격한다. 하지만 루시는 몸 주위에 불꽃 기둥을 소환하여 타격이 가기 전에 막습니다. 땅. 그녀의 마법은 스스로 반응해서 어떤 위험한 것도 그녀를 보호해줘. 다다. 그녀는 비웃으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냐고 말한 뒤 불덩어리가 그가 도망치는 곳마다 쫓아가는 또 다른 주문을 보여준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불길은 계속 그를 따라다닌다. 이 모습을 본 루시는 그가 마법사와 처음 싸우는 거냐고 묻는다. 대답은 제이고 검과 마법을 모두 사용하는 사람이 최악의 상대라고 생각한다. 그에게는 최악의 상대다. 그 후 루시는 손을 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눈덩이를 소환한다. 하지만 베릴은 공중에서 그것을 막고 그녀 쪽으로 튕겨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불마법으로 그것을 막아낸다. 그런 다음 베릴은 다시 공격을 준비하고 또 다른 검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루시는 번개로 그의 칼날을 막는다. 그 후 그녀는 베릴에게 위험한 느낌을 주는 악의적인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그는 마법이 자신에게 닿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즉시 감지한다. 주문이 닿기 직전 루시는 갑자기 뒤로 물러나 멈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속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너무 흥분해서 그 마지막 주문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계속할 의미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는 그녀가 행복하다고 하니 기쁘다고 말한 후 그 마지막 주문이 자신에게 맞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었어요.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다진 고기처럼 으깨버렸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녀는 그에게 그가 매우 강하다고 말하고 이제 파이스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 베릴은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친절하다고 말합니다. 그를 죽이는 거야? 그는 아직 아버지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말했어요. 루시는 그에게 자신이 공격한 것에 대해 화가 나지 않았냐고 묻고 그는 조금 짜증났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루시는 웃으며 그를 마법 연구소에 초대한다. 이를 들은 베릴은 자신은 마법을 잘 못하지만 적절한 기회가 되면 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마법에 서툴다. 루시는 새 마법을 다시 그에게 시험해 보겠다고 놀리자 베릴은 즉시 거절한다. 그날 아침 늦게 베릴은 파이스를 만나고 그녀는 마법 시체가 주문해 판매하는 물약을 배달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지휘관 루시의 행동에 대한 사과로 베릴에게 물약을 건넨다. 그에게 이 말을 듣고 베릴은 그 어린 소녀가 정말 지휘관임을 깨닫고 파이스는 루시가 어려 보이게 하려고 마법을 사용했으며 아무도 그녀의 실제 나이를 모른다고 밝힌다. 베릴은 루시와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시는 마법사와 싸우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얼음과 불을 포함한 온갖 마법으로 그를 죽였을 테니까. 그때 알루시아가 도착해 루시가 남긴 물약에 감사를 표한다. 그 후 알루시아는 베릴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한다. 그녀는 그를 리산드라에게 데려가고 리산드라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원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모험가들을 훈련시키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불할 것이며 리산드라는 이미 길드 지도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베릴은 그녀에게 어떤 종류의 훈련을 원하는지 묻는다. 모험가들에게. 그녀는 그가 그들에게 첫 번째 던전 공략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고 비상 상황 대처법을 훈련시키겠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베릴은 어렸을 때 처음 던전에 갔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전리품을 얻으려 던전에 들어갔지만 몬스터에게 심하게 공격당했고 접이식 의자처럼 몸이 접히다시피 구부러져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그는 그녀에게 던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리산드라는 그의 도움으로 모험가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리산드라와 알루시아는 잠시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지켜보던 베릴은 왜 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지 궁금해한다. 알루시아는 그에게 길드 마스터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고 그 명령이 특별 강사들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선택은 자신의 몫이라고 설명한다. 베릴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리산드라는 그를 주문본부 근처 모험가 길드로 데려간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길드 마스터의 방에 들어서고 베릴은 리산드라를 보고 그녀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는다. 리산드라는 리시가 마법법정의 수장이며 길드장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길드장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길드장이 일어나 베릴에게 만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한 점을 사과합니다. 먼저 환영하지 못한 점도요. 그는 자신을 리베루스 모험가 길드의 수장 니두스라고 소개합니다. 길드장입니다. 베릴이 자신을 소개하자 길드장은 리산드라가 보증한다면 안심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보증한다면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릴은 아직 일을 수락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길드장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길드장이 베릴을 그의 조수에게 소개합니다. 메간이 그에게 세부 사항을 설명할 것입니다. 메간은 베릴을 바라보며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하며 그의 모험가로서의 과거 경험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던전 공격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릴은 안도하며 한숨을 쉬고 자신을 구해줄 구세주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리산드라는 눈에 띄게 화가 난 모습으로 나타나 메건에게 베릴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 앞에서 메건은 무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길드가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어떤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결국 메건은 베릴이 리산드라와 쌍둥이 용검으로 결투를 벌여 베릴의 실력을 시험해보자고 제안한다. 이 말을 듣고 리산드라와 루시는 흥분하고
길드 마스터는 베릴에게 결투에 응할지 묻는다. 베릴은 불안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응한다. 그 후 모두 훈련장으로 이동하고 그곳에는 결투 시작을 기다리는 군중이 모여 있다. 사람들은 속삭이며 저 노인이 누구인지, 정말로 리산드라와 같은 상대와 겨룰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베릴은 상황을 관찰하며 상대가 점고 에너지 넘치는 검은 등급 모험가라는 것을 조용히 떠올린다. 그에게 쏠린 시선이 많아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다. 리산드라는 흥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드디어 선생님과 전투를 치를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마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마차를 타고 물건을 싣고 가고 있었다. 그때 거대한 괴물이 그들의 마차를 공격하고 모든 사람을 학살한다. 자비를 그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부모는 그녀를 절벽에서 강으로 던진다. 절벽. 그녀는 무력하게 떠내려가는 것을 기억하고 베릴이 그녀를 발견하고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주인을 만난다. 그는 그녀를 물에서 건져 집으로 데려와 상처를 치료하고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그가 그녀의 부모님에 대해 묻자 그녀는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비명을 지릅니다. 떠올라요. 이를 본 베릴은 그녀를 다정하게 재우고 시간을 주기로 합니다. 그 후 그녀는 그들과 함께 살며 베릴의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실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그녀는 베릴이 검술 연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그녀가 보고 있음을 알아채고 한번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녀는 검을 잡고 휘두르자 베릴은 그녀가 검술에 타고난 재능이 있음을 알아챕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함께 훈련합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따라 아카데미에 가고 그는 그녀에게 훈련에 참여하도록 권하며 세심하게 가르칩니다. 결국 베릴은 다른 마을에서 그녀를 위한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격려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녀는 마을을 떠날 때 울고 있다. 선생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 자랑스럽게 선생님 앞에 설 만큼 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한다. 그 다짐을 마음에 새긴다. 그 후 그녀는 모험가가 되어 꾸준히 실력을 쌓아 마침내 골드 등급에 오른다. 마침내 골드 등급에 도달한다. 어느 날 동료들과 임무를 수행하던 중 도둑 무리를 마주친다. 도둑들이다. 리산드라는 망설임 없이 쌍검으로 그들을 두들겨 패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모험가가 된 이유를 떠올린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자신이 겪었던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현재로 돌아와 리산드라는 자신이 베릴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녀는 그와 싸우기 위해 그 앞에 서 있다. 리산드라와 베릴은 서로 마주서서 결투를 준비하고 있다. 결투를 위해 베릴은 리산드라가 여전히 그들의 인사 방식을 기억하고 있다며 아무리 성장했어도 여전히 제자라고 생각한다. 이어 그들의 결투가 시작되고 리산드라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베릴을 맹렬하게 공격하지만 베릴은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베릴은 그녀의 속도와 힘에 놀란다. 한편 리산드라는 단 한 번도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하자 선생님이 기억하시던 대로 정말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항상 전력을 다해 그와 맞설 것을 꿈꿔왔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녀는 계속 공격을 시도하지만 베릴은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그녀를 관찰하며 단 한순간도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며 인상적인 실력을 인정한다. 그때 그는 그녀의 기술에서 약점을 발견하고 그녀의 손을 공격해 검이 땅에 떨어진다. 그가 또 한 번 타격을 가하자 리산드라는 마침내 땅에 쓰러진다. 그녀는 일어나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베릴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그의 실력에 감탄한다. 베릴은 만약 싸움이 10초 더 지속됐더라면 자신이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말한다. 지속되었다. 그는 그녀가 아직 왼손잡이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한다. 리산드라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자신의 왼손이 아직 주력 손만큼 강하고 효율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바로 그때 길드장이 앞으로 나와 신병들의 훈련을 그의 뛰어난 실력에 맡기겠다고 말하고 베릴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 후 장면은 신병들이 베릴에게 인사하는 숲으로 바뀐다. 리산드라는 그들을 포르타, 니드리, 그리고 살라켓이라고 소개하며 훈련을 시작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함께 던전으로 들어가고 깊숙이 들어갈수록 살라켓의 손목 시계가 초록색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그는 그것을 확인하고 6마리의 몬스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본 베릴은 살라켓 손목의 장치가 근처 몬스터를 감지하는 마법 도구라고 생각한다. 몬스터들이 마침내 나타나고 모험가 3명이 달려가서 공격한다. 별다른 노력 없이 모든 몬스터를 처치한다. 베릴은 그들을 지켜보며 상황을 쉽게 처리하는 모습에 만족감을 느끼고 스스로 생각한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겠다고. 전투가 끝나자 리산드라가 던전 전체가 클리어되었으며 모든 몬스터가 제거되었고 그들의 훈련은 던전을 떠나면 끝난다고 선언한다. 그들이 던전을 떠나면 포르타는 주변을 둘러보며 내부에 몬스터가 별로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정말 이상한 일이다. 갑자기 살라켓의 마법 시계가 고장나고 거대한 몬스터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들 앞에 베릴이 그것을 보고 포르타에게 자신을 방어하라고 외치지만 이미 늦었고 포르타는 이미 몬스터의 공격으로 땅에 쓰러져 있다. 리산드라는 몬스터의 날개를 보고 그것이 특별 지정된 목표인 제노그레이브림을 깨닫고 그래서 던전 안에 몬스터가 적었던 이유를 이해한다.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릴은 제노그레이블과 맞서기 위해 검을 꺼내 들고 그것이 우레 같은 포효를 내뱉는다. 보스 몬스터가 리산드라를 노려보는 가운데 베릴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끔찍한 운을 저주하며 이렇게 치명적인 괴물과 마주하게 된 자신을 한탄한다. 본래는 감시만 하려고 왔을 뿐인데 그런데 이렇게 됐다. 그녀가 마법 무략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재빨리 확인한 후 그는 계획을 세운다. 그녀가 괴물을 분산시키는 동안 자신은 조용히 다가가 포르타를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이다. 베릴은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믿고 있다고 알린다. 그리고 그녀가 하이파이브를 날리자 리산드라는 포르타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거대한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노인에게 맡기고 떠난다. 노인은 즉시 당황하지만 큰 새가 그의 뒤벽에 부딪히며 그를 진지하게 임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우리는 베릴이 끊임없는 공격에 간신히 버티는 모습을 보는데 새는 숨 쉴 틈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약해 보이는 다리를 베어내고 그 대가를 뼈저리게 경험한다. 그들이 강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번의 공격이라도 맞으면 그는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맞는다. 그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기 위해 애쓰는 동안 리산드라는 보울컷 소년을 동굴 깊숙이 데려간다. 베릴은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새 괴물은 그를 인형처럼 날려버리는 잔인한 타격으로 그 생각을 산산조각 낸다. 팔에 깊은 상처가 남은 것을 보고 베릴은 얼굴을 겨냥해 전술을 바꾸려 하지만 화염구 주술이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태워버리며 그를 멈추게 한다. 그는 얼어붙는다. 머리를 겨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휘두르자 큰 새가 반격한다. 꼬리로 공격하지만 베릴은 가진 힘을 다해 그것을 깔끔하게 베어낸다. 잘라내며 비명을 지르며 괴물은 정신을 잃고 불꽃 숨결로 그를 날려버린다. 그 후 미친 듯이 숲 전체를 가로질러 그에게 돌진한다. 베릴은 고통을 참아내며 어떻게든 그 등 위로 기어오르려 애쓴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야생마를 길들이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곧 후회하게 된다. 괴물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른다. 구름 위로. 우리 노인은 그리폰이 초음 속으로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것을 몸을 단단히 고정한 채 지켜본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 쪽으로 다시 선회한다. 베릴이 등에서 내리자마자 그 짐승은 엄청나게 울부짖어 장소 전체가 흔들리고 마법을 사용해 경기장을 숲이 용암 경기장으로 바꿔버린다. 그 용암은 리산드라와 다른 이들이 숨는 동굴 깊숙이까지 퍼진다. 신입들이 불컵보이와 타우와 함께 서둘러 후퇴할 때 네드리는 천장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서 떨어지는지 찾으려고 올려다보니 바닥뿐 아니라 동굴 전체가 녹아내리는 용암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끔찍하게 깨닫고 비명을 지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베릴은 가죽 부츠가 미친 듯한 열기로 이미 지글거리는 와중에 짐승을 향해 돌진한다. 놀라움에 휩싸여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도 계속 휘두른다. 거대한 새는 그를 쫓아내려고 끊임없이 화염구를 쏟아붓는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그것은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그는 타오르는 열기를 뚫고 나아가 몬스터의 눈중앙에 검을 꽂는다. 그러자 괴물은 완전히 미쳐 날뛰며 그를 쫓아내려고 검을 뽑아낸다. 하지만 괴물이 그의 시간이 다 된 듯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은 리산드라가 쌍검을 빛내며 그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본다. 마무리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는 괴물의 목에 정확히 떨어져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싸움을 끝낸다. 만족스러운 극기와 함께 야수를 막아준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과한다. 그가 소중한 검을 잃은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때 신병들이 동굴에서 비틀거리며 나오고 영웅들에게 감사를 쏟아낸다. 그 순간을 음미하는 동안 함께 싸웠던 기억이 그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일깨우며 베릴에게 갑작스러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본부로 돌아와서 니도스와 그의 로드마우스 조수가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을 짓는다. 마을의 무명 작부가 겨우 살아남을 거라 예상도 못했던 상황에서 이름 있는 괴물을 잡아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리산드라는 또한 신병들 중 아무도 그럴 수 없었다고 꼭 전한다. 그 방에서 숨쉬고 있는 것도 그녀의 주인이 그 야수를 쓰러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베릴은 잠시 망설인다.
엄밀히 말하면 그녀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으니까. 하지만 노인은 고마움을 표하며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냐고 묻는다. 곧이어 조수와 리산드라가 베릴이 애초에 땀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그 후 그는 리산드라와 함께 밖에 서 있는데 리산드라는 그의 재능을 계속 칭찬한다. 그러다 갑자기 깊이 고개를 숙여 자신의 재능을 과대평가하고 그를 의미 없는 임무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한다. 베릴은 그가 조금이라도 긴장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가끔은 짜증스럽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 그와 함께 생과 사의 진짜 전투를 치르며 싸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릴은 감사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며 자신의 날카로운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이 결국 그들을 이 난국에서 구해냈다고 말한다. 그 난국을 헤쳐나가게 한 것은 그녀의 날카로운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이었다. 노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가 훌륭한 여성으로 더 훌륭한 전사로 성장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야기한다.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져 간신히 작은 감사 인사를 중얼거린다. 베릴은 그녀에게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웃으며 말한다. 그 말에 그녀는 예전에 바로 옆에서 검 휘두르기 연습하던 황금 같은 시절이 떠오른다. 그가 항상 그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 그녀의 피로를 부드러운 미소 하나로 씻어내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여전히 따뜻한 추억에 잠긴 채 그녀는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조금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아직 미혼이고 만남을 준비하던 시절의 말이야. 다음 날 분주한 도시에서 그 노련한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키루니와 데이트를 하게 되고 순수하게 그녀에게 대장장이 가는 길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아내도 없고 삶도 없으니 니자마가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마침 자신도 그곳에 가는 길이라며 기꺼이 도와주려 한다. 하지만 일루시아가 갑자기 나타난 걸 보니 완전히 그들을 스토킹한 건 아니었나 봐. 베릴은 그녀가 사실상 임무를 팽개치고 따라다니는 것 같아 불안해해. 함께 가는 거니까? 그녀는 기사단 사령관으로서의 고귀한 의무가 그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주인은 최고의 칼을 구한 후 푸념을 시작한다. 리산드라와 키루니가 최고의 데이트 아이디어를 코앞에서 훔쳐갔다며 불평을 늘어놓지. 베릴이 무슨 일로 그렇게 우울한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더 심술을 부릴 뿐이야. 그래서 어색하게 화제를 바꾸려 키루니에게 그들이 방문할 대장장이가 어떤 곳인지 물어봐. 하지만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건 깜짝 놀랄 일이라며 대답했어요. 대장간에 들어서자 그녀는 마치 자기 집인 양 밀고 들어갔고 베릴과 일루시아는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대장장이가 명랑한 소녀를 맞이할 때 베릴은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거의 소리치며 발두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남자도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고 베릴은 그의 제자가 이제 자기 가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루시아가 이상하게 근육질인 멕시코인이 누구냐고 묻자 베릴은 반짝이는 이빨을 가진 남자를 발두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발두르가 이상한 녀석이었는데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더 까칠한 유일한 제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짜는 그는 검을 휘두르는 느낌이 좋아서 도장에 들어갔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게 분명했죠. 베릴은 미소를 지으며 발두르에게 드디어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꿈을 이루었다며 따뜻하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볼드르는 그들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고 키루니는 칼을 꺼내어 날카롭게 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 낡은 무기를 살펴본 후 그는 그녀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데 이 칼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아무리 연마해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칼은 구제할 수 없어요? 일루시아는 그가 그녀의 칼을 그렇게 험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고 마스터 베릴은 내면의 집 의사처럼 행동하며 키루니에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을 묻습니다. 짧은 검을 사용하고 있다. 서투른 아가씨가 가볍고 기분이 좋다고 말하는 순간 두 노인이 동시에 외친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문제이며 그녀에게 맞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더 나은 무기를 찾으려는 베릴은 그녀보다 거의 큰 거대한 대검을 건넨다. 그녀는 즉시 그것이 조금 무겁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녀가 그 검을 잘 어울린다고 말하자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고 발두르에게 이 검이 승리자라고 말한다. 새로운 검을 들고 키루니는 자신의 거대한 검을 휘두르는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진정한 기사처럼 그의 홀스터를 착용하고 그렇게 베릴은 자신의 검을 찾을 시간이라고 결정하고 비록 일루시아는 그에게 전설에 어울리는 것은 맞춤형 검뿐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시된 모든 검들이 꽤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때 리산드라가 발두르를 찾으러 나타나고 곧이어 두 여자가 어린아이처럼 티격태격하기 시작하자
아버지 베릴이 나서서 말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대장장이에게 온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메고 있던 거대한 자루를 내려놓으며 그들이 잡아온 그리핀의 다리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만든 롱소드 한 자루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발도르는 전설적인 재료를 잠시 흡수하며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쌍검을 사용해 왔는데 왜 롱소드가 필요하냐고요? 그녀는 그것이 오직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꽤 명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릴은 그녀가 스스로 그것을 가지라고 압박하고 일루시아는 기사단에서 고급검을 사줄 계획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들의 논쟁에 지친 그는 탈출구를 찾아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산드라는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자신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발도르는 그녀가 그렇게 원한다면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고 거듭니다. 그녀가 고집한다면 말이죠. 잠시 고민한 후 베릴은 동의하고 리산드라는 일루시아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며 발도르는 상상에 젖어 침을 흘립니다. 그 탐스러운 다리로 만들어낼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그는 이상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모두 그가 그것을 만지고 냄새 맡는 모습을 그릇된 시선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카루니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그녀에게 밤에 새 검을 사용하는 비밀 수업을 해주며 그녀가 예전 도구에서처럼 멋지게 검을 다루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 모습에 그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베릴은 긴 하루를 마치고 맥주 몇 잔으로 피로를 풀며 거리로 나서며 꽤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낀다. 그는 카루니가 언젠가 훌륭한 검술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아이가 능글맞게 그를 지나가려 하지만 술고수는 쉽게 그 아이가 주머니를 뒤지려던 것을 잡아낸다. 그는 그런 짓을 한 아이를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거리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지고 후드 쓴 아이는 겨우 도망친다. 그 아이는 급히 음침한 술집으로 들어가 하루 동안 훔친 것을 술집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빈둥거리는 남자들 앞에 쏟아놓는다. 긴 머리의 수수께끼 같은 남자가 나서서 그녀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지만 싸움 중에 목걸이를 떨어뜨린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당황한다. 베릴이 집어들고 즉시 알아보는 목걸이.